안녕하세요, 썰닭입니다. 식사들 하셨나요? 저는 남은 왕갈비를 먹을 거예요. 당면 넣고 떡도 넣고 대충 끓이다가 모양 잡아주고 파 넣으면 피자야 뭐야?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에겐 중대한 사안이라 조언을 구하고자 글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1년 정도 교제한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약속했고 양가 부모님도 뵙고 온 상황입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남자친구가 이마에서 정수리 부분이 훤히 다 드러날 정도로 탈모가 진행된 상태였고 전 그걸 오늘 알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올해 30살이 되었고 평소 머리 스타일은 흔히 말하는 정갈한 바가지 머리, 이마를 다덮고 있는 머리라서 정말 탈모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바람에 머리 휘날리는 게 싫다고 그 바가지 머리에 스프레이형 왁스를 매일 뿌리고 있었고 씻을 때 놀래키려고 들어가면 머리를 후다닥 덮는 행동을 하기도 했었어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는데 오늘 연차를 쓰고 남자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남친은 재택근무 중이고 제가 오늘 연차 낸지는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비번 알고 있어서 열고 들어갔는데 제가 온지도 모르고 곤히 자고 있었어요. 너무 귀엽고 짠해서 머리를 쓸어 넘겨줬는데 이마가 정말 끝도 없이 드러나 있었고 그 드러난 이마 정수리 부분과 남자친구 얼굴을 보니 거의 얼굴 크기만큼 이마 정수리 부분이 훤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평소 남친의 앞머리는 정수리에 자란 머리카락으로 덮고 스프레이로 고정해왔던 거였어요.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옆쪽 머리는 구렛나루 위쪽부터 쭉 비어 있었고 솔직히 너무 놀라서 어디까지 비어있나 제대로 확인도 못했어요. 놀란 거 숨기고 남친 깨어서 저 온 거 알린 뒤에 뽀뽀해주고 그랬는데 저 온 거 알자마자 머리 정리부터 하더라고요. 저도 제 기분을 잘 모르겠어요. 1년간 보던 남자친구 모습이 진짜 모습 같고 제가 오늘 본 모습이 거짓 같아요. 바가지 머리 정말 잘 어울리고 외모도 준수한데 어떻게 보면 이건 저를 속인 거잖아요. 평생 같이 살면 언젠간 다 보게 될 거고 유전적으로도 자식에게 갈 텐데 탈모인 모습은 솔직히 아직 사랑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마음이 식거나 크게 실망하거나 하진 않았어요. 다만 결혼은 고민됩니다. 시국 때문에 당장 결혼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제가 넌지시 탈모에 대한 말을 꺼내보고 솔직히 말하면 그대로 진행하고 계속 숨기려 한다면 파혼도 고려하고 있어요. 이런 일로 파혼 맞는 일일까요? 정말 혼란스러워요 지금. 추가 글입니다. 댓글들 잘 읽어보았습니다. 저와 생각이 비슷한 분도 계시고 탈모는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분도 계시네요. 같이 씻을 땐 없었냐, 머리 말려주지 않았냐 라고 물어보셨는데 위 두 가지는 남자친구가 극구 거부했던 거였습니다. 부드럽게 완강한? 그래서 저는 불편해하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남친이 싫어하니 굳이 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항상 수건으로 머리 말려서 이마를 덮고 있는 모습만 봤었네요. 곰곰이 생각해본 결과 남자친구에게 탈모가 있다는 사실 자체는 저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남자친구와 씻는데 또 슬쩍 들어가 봤어요. 저 들어온 거 보자마자 허리 숙이더니 머리부터 내리는 행동을 했고 저는 그게 참 안쓰럽기도 하고 저렇게 필사적으로 숨기는데 나한테 과연 솔직히 털어놔줄까 싶기도 하고 참 묘했습니다. 근데 약간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는지 아님 그냥 떠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요새 탈모인이 많아졌다. 현대인 스트레스가 어마무시해.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밤은 그냥 지나갔죠. 단도직입적으로 탈모가 있는 걸 알고 있다. 왜 말해주지 않았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남자친구 반응을 보려고 해요. 결혼은 아이 문제도 그렇고 더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솔직히 말해준다는 전제하에요. 조언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확실히 결론이 난다면 다시 올게요. 댓글입니다. 제 남편도 탈모고 시동생도 탈모고 시아버지께서도 탈모입니다. 한 세대는 걸러진다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저희 시댁이네요. 탈모는 유전적이라 결혼을 생각할 땐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남편이 연애 시절 바로 보여줬어요. 사람이 좋아서 만났고 함께 살고 있어요. 글쓴이 남친은 1년이나 숨겼다는 건데 좀 무섭네요. 잘 생각하세요. 탈모는 유전이라 그냥 사귀는 사이면 몰라도 결혼할 생각이면 밝혀야죠. 자식 생각 없음 가발 맞추고 산다 쳐도 자식 생각이 있음 고민 좀 되겠네요. 그리고 씩 올리고 나서까지 숨기는 인성이면 같이 살기 싫을 듯해요. 결혼 전엔 말하는 게 정상인데 술 한잔하면서 넌지시 떠봐요. 그래도 끝까지 잡아떼면 심각하게 생각해보세요. 다른 것도 거짓말할 수 있다는 반증이라 100% 유전되는데
글쓴이가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자식도 같은 꼴 나서 결혼 못할 수 있는데 괜찮아요? 지금 본인부터도 그걸 고민하고 있잖아요. 탈모는 남자에게 심각한 결격 사유임. 난 애초에 탈모인 사람과 연애 시작도 안 했을 거지만 속이 다 걸리면 그 즉시 헤어졌을 거임. 내가 아들 낳았을 때 아들이 탈모 고민하며 평생을 살고 여자 만날 때 결격 사유가 생기는 건데 굳이 약점인 유전자를 알면서 물려줄 이유는 없음. 50대쯤 됐을 때 머리 벗겨진 남편과 아들 보고 살 생각하면 깝깝함. 매력이 떨어져서 마음이 식으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탈모 파혼 황당할 수 있지만 식탐 때문에 이혼하는 집도 있는데 그건 개인 사유니 탓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원래 알고 마음에 준비하는 것과 모르고 갑자기 당하는 건 천지 차이죠. 좀 더 생각해보고 도저히 정뚝 떨어지면 말해요. 탈모가 중요한 게 아닌데 그런 건 결혼 얘기 전에 먼저 얘기를 했어야 했는데 숨긴 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심지어 본인이 먼저 밝힌 것도 아니고 들킨 건데 앞으로 어떤 중요한 일을 들킬 때까지 숨길지 모를 일인데 저라면 결혼은 안 할 것 같아요. 저도 탈모 속인 2살 많은 남자친구 25살에 만난 적이 있었어요. 헤어질까 했지만 미안하다며 울고불고 무릎 꿇고 비는 모습에 마음이 약해져서 넘어가고 만났어요. 아직 사랑하는 마음도 남아있었고 이제 더는 거짓이 없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결국 남친은 직장도 하청이었고 자잘하게 속인 거짓말들이 계속해서 보이더군요. 이건 겉모습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였어요. 신뢰가 깨지니 정도 떨어지고 남은 사랑도 사라지더군요. 내가 아는 사람이 맞나? 또 무슨 거짓말을 하진 않을까? 그런 식으로는 만날 수 없었어요. 탈모면 모든 남자가 다 속일 것 같죠? 아니에요. 제 친구도 탈모가 심한 남자친구 만나는데 사귀기 전에 덤덤하게 오픈하더랍니다. 오히려 믿음이 가더래요. 이 모습이 싫으면 안 만나는 게 맞다며 남친은 자기 모습을 인정한 거죠. 또 여친에게 속여가며 거짓으로 만나고 싶진 않다고 얘기했다네요. 친구는 그분이랑 지금도 3년째 만나고 있어요. 한 번도 거짓을 말한 적이 없대요. 거짓말을 한 번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잘한 거짓말이라도 쉽게 하는 게 특성임. 그런 사람을 받아들이려면 어떤 거짓말이든 님은 눈을 감아줘야 살기 편하실 거예요. 그럴 자신이 없다면 헤어지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아무리 속내가 음흉한 사람도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결혼 얘기 나올 때 숨긴 걸 고백했을 겁니다. 근데 님 남친은 결혼해서도 숨길 생각이었어요. 그런 사람과 어떻게 가정을 이루나요? 잠깐 연애는 모르겠지만 결혼은 아니에요. 아이의 본받을 만한 아버지도 불가능하죠. 아이도 똑같이 거짓말을 배울 텐데요. 물론 두 분이 대화를 해보시고 결정할 일이지만 그 끝은 별로 좋지 않을 거예요. 자신을 기만하는 사람은 연애도 하는 게 아닙니다. 남친분의 탈모는 안타깝지만 그걸 대처한 방법이 너무 안 좋네요. 인성의 문제죠. 아마 얘기 꺼내면 예민한 문제를 건드렸다며 님한테 화내고 성질낼 수 있어요. 그땐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시길. 분명 님이 봤다는 걸 알 텐데도 시침이 뚝. 저런 사람이라면 사과도 못 들을 것 같아서요. 꼭 사람 많은 데서 대화하세요. 혹시나 그런 문제로 건드려서 본속 나오면 님만 위험합니다. 꼭 안전이별하세요. 절대 쉽게 안 놔줄 거예요. 몇 년 뒤면 탈모 엄청 심해질 텐데 결혼이 많이 급할 겁니다. 남편이 심한 탈모예요. 결혼 일찍 해서 아예 그냥 상상도 안 했고 순진했어요 제가. 아이 둘 낳는 즉시 하수구가 막힐 정도로 진짜 순식간에 빠지더라고요. 시아버지 아주버님 다 그랬는데 두 분 봐놓고도 왜 이런 생각을 못했는지. 사실 저는 괜찮아요. 근데 주변에서 난리예요. 나이차 엄청 나 보인다고 울 딸내미와 남편이 같이 있는 거 보고 할아버지인 줄 알았다고 오해한 동네 아줌매도 있었어요. 지금은 아이들 다 크고 50대라 그래도 좀 나은데 20대, 30대, 40대까지도 같이 다니기 싫더라고요. 저를 못됐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람들 시선 남편 머리로 먼저 가요. 결혼 후 마트나 가족여행 빼고는 둘이 어딜 다녀본 적 없는 것 같아요. 대머리인 건 남편인데 제가 왜 부끄러워하는 인성 쓰레기가 되는 것 같은 것도 싫고 나중에 딸이 결혼한다고 상견례는 어쩔 거고 가발을 써야 하는지 벌써 걱정됩니다. 딸 둘이라 참말로 다행이지만 아들이라면 막말로 돈을 수십억 물려줘서 부잣집 아들 아닌 이상 부모 원망합니다. 아들 안 낳길 다행이죠.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나이 더 먹으면 남편 진짜 팍 더 늙어 보여서 같이 다니기도 민망해져요. 집안에선 상관없어요. 세상의 편견 저도 싫습니다. 근데 그걸 감당해야 하는 것도 가족이에요. 남편이 좀 심하긴 해요. 대머리 난이도가요. 딸들도 졸업식에 아빠 오면 좋으면서도 참 그래요. 그런데 아빠 못 오게 하면 천하의 나쁜 이들이 되죠. 가족들이 감당해야 해요. 친구들한테 창피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바람에 머리 날릴 정도가 아니고 거의 궁예급이라서. 궁예? 누구인가?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방순이가 그랬대요. 저는 이 결혼 반대입니다. 저희 딸들도 결혼 기피 1순위 기본이 대머리예요. 그 불편함 가족들만 알아요. 결혼 꿈도 꾸지 마세요. 대머리분들에게 미안합니다. 근데 죄송해요. 제발 하지 마요. 저는 탈모 레이더가 있어서 아무리 남자가 숨기려 할지라도 바로 알아챌 정도입니다. 일단 탈모인들이 단골로 하는 헤어스타일이 있어요. 억지로 덮는 거 정말 눈물겹죠. 모발 굵기도 확연히 달라서 없어 보이고 바람 불거나 하면 모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 이유는 저는 남자 외모 하나도 안 따지지만 유일하게 하나 따지는 게 탈모라서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저에겐 탈모 여부가 너무 중요하고 쉽게 알아챕니다. 아마 글쓰님 남친도 그 정도 중증이면 알만한 사람 눈엔 다 티가 날 테고 글쓰님이 못 알아챈 건 사실 글쓰님에게 남자의 탈모 여부는 크게 중요치 않아서 모르셨던 겁니다. 아무리 철저히 숨겨도요. 이미 탈모인은 모발 굵기 자체가 얇고 힘없이 누워있는 게 티가 나요. 근데 탈모도 탈모 나름인 게 남자 나이 들면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니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저 경우는 이미 20대 초반부터 진행된 급속 탈모 케이스 같습니다. 저라면 제 자식이 20대 초부터 걸을 때마다 머리카락이 후두둑 빠지고 하수구 막혀서 울부짖으며 프로페시아 먹고 발악하는데도 이마가 넓어지는 모습은 정말이지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이성을 따지는 기준이 다르기에 대신 저는 머리숱만 풍성하면 키는 작아도 상관없어요. 저는 166인데 남자 167도 만나봤거든요.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신혼집 계약하고 자취방을 내놓았는데 다음 들어올 세입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제가 너무 예민한 건지 한 번만 봐주세요. 집 보러 온 날 딸이 연수를 가서 엄마가 대신 보러 왔다며 부동산이랑 그 아줌마가 왔습니다. 세입자 엄마요. 집을 구석구석 영상으로 찍더라고요. 빈집도 아니고 남의 생활용품 다 있는데 영상으로 찍어대서 찝찝했지만 직접 살 딸이 못 와서 자세히 알려주고 싶겠거니 해서 놔뒀어요. 근데 다 찍더니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가구는 뭐뭐 놓고 갈 거예요?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들어갈 때 하나하나 산 가구들인데 다음 세입자한테 물려줘야 하는 건가요? 당황스럽고 기분도 나빠서 당근마켓에 팔 거고 원래 원룸 옵션으로 포함되었던 블라인드는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커튼 새로 사서 달아놓은 건데 이거는 드리고 갈게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중고로 얼마에 팔 건데요? 가격 적어서 문자 하나 넣어주세요. 하고는 연락 준다고 하고 돌아갔습니다. 동영상 찍어댄 것도 기분 나쁘고 말투도 기분 나쁘지만 생각보다 집이 빨리 나가게 되어서 이걸로 됐다 하고 판매할 가격 기재하여 부동산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근마켓에서 따로 판매할 번거로움이 줄었기에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책정했습니다. 저녁에 그 아줌마한테 문자가 오더라고요. 통화 가능하냐고. 그래서 통화를 하는데 역시나 깎아달라고 하더라고요. 부탁하는 말투도 아니고 당당하게 요구. 일단 기분 상해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내놓은 것이고 사용한 지 1년도 안 된 것들이다. 마음에 안 드시면 억지로 구매 안 하셔도 된다고 했더니 그냥 구매할게요. 그리고 남는 세제나 빨래바구니 같은 거 좀 놓고 가보세요. 우리 딸이 저녁에 올라가서 바로 다음날부터 출근을 해야 되니까 건조대도 그렇고 좀 놓고 가보세요. 랍니다. 아니 거지도 아니고 남의 물건을 왜 저렇게 당당하게 요구해요? 여기가 펜션인가요? 빈집에 들어오는 건데 왜 남의 물건까지 넘기라고 하며 내가 집주인도 아니고 난 그냥 같은 세입자일 뿐인데 너무 황당해서 저도 이사가서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멋쩍게 웃으면서 아니 샴푸나 그런 거 조금이라도 남으면 일단 놓고 가보세요. 내가 쓰던가 버리던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기분이 나빴지만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가기로 했는데 오늘 아침에 문자로 협탁이랑 화장대는 누가 준다는 사람이 있어서 빼고 나머지만 입금할게요. 또 통보를 하더라고요. 제가 제 물건 사달라고 통사정을 한 것도 아니고 왜 저런 식으로 거래를 하며 신경 쓸 것도 가뜩이나 많은데 이런 일까지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서 차라리 물건을 버리면 버렸지 이 여자랑 거래하다가는 뒤탈나겠다 싶어 부동산에 전화해서 판매하기로 했던 거 다 없던 일로 하겠고 제가 사서 달아놓은 커튼도 원래 드리고 가려고 했는데 원래 있던 블라인드로 원상복구해놓고 가겠다 전달해놨습니다. 그 아줌마가 커튼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어요. 그 얘기 듣고 오후에 그 아줌마한테 연락이 올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말해야 본인이 무례하고 경우 없었다고 알아먹을지 아니면 그냥 차단하고 무시하면 좋을지 정말 깔끔하게 신혼집으로 이사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하실 것 같나요? 댓글입니다. 그 아줌마와 거래 시 100% 문제 생깁니다. 연락 오면 앞으로 부동산 통해서만 연락하겠다고 하세요. 부동산에도 그렇게 말하시고요. 부동산 수수료 받으면서 거래 대행하는 건데 왜 쓰니가 그런 거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말해도 자기가 잘못한 거 1도 몰라요. 무식하고 뻔뻔한 자는 절대 못 이겨요. 부동산 통하시고 당근에 다 팔아버리세요. 그 아줌마와 거래하지 말고 그냥 다 가지고 나오든지 일체로 다른 사람한테 팔아요. 그런 사람이랑 거래하면 문제 생겨요. 조금 있으면 지난번 산 거 고장났다고 고쳐달라거나 돈 달라고 할 사람이니 아예 아는 동생이 다 가져가기로 했다거나 아님 그냥 내가 산 거 다 가져간다고 하세요. 그리고 직접 연락받지 말고 부동산에 연락하라고 하세요. 트집자가 돈 안 줄 사람이네요. 그냥 당근에 내놓으세요. 생각해보니 다 필요한 것 같아서 다 들고 가려고요. 하고 말면 됩니다. 신혼집 들고 와서 쓰실 수 있는 거 쓰시고 거기서 당근으로 팔던지 하세요. 차단하고 와도 만나지 말고 부동산 통해서만 하세요. 그런 억지만 쓸 줄 아는 부류들은 공짜로 주고 와도 나중에 AS도 해달라고 할 거예요. 가구에 커피 묻었는데 와서 닦아주고 가세요. 샴푸랑 세제 우리 애가 그거 안 쓴다고 하네요. 가져가세요. 이 가구는 쓰다 보니 맘에 안 들어서 환불해야겠네요. 진짜 못 배워먹은 아줌마네. 같은 세입자인데 무슨 판매상 취급을 하시냐. 기분 나빠서 번거롭더라도 그냥 당근마켓에 팔겠다. 더 이상 저한테 연락하지 마시고 부동산이랑 얘기하세요. 하고 차단하세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원래 살던 대로 원상복구만 하고 나가시면 의무는 끝이 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집주인도 아니고 부동산 업자도 아니고 그냥 전 세입자와 다음 세입자일 뿐. 연락 부동산 통해서 하라 그래요. 중개인들이 수수료 왜 받는데요. 전화 오면 받지 마세요. 그리고 웬만하면 세입자 다른 사람으로 드리는 거 추천드려요. 짐 빼면 어디 하자 있니? 전에 살던 사람이 집을 더럽게 썼니 어쩌니 하면서 분명히 진상짓 할 겁니다. 주인도 아니고 전당포도 아닌데 나한테 물건 맡겨놓은 사람 마냥 이거 두고 가라 저거 두고 가라 명령하는 말투가 불쾌해서 무례한 분이랑은 칫솔 한 개라도 엮이고 싶지 않다고 문자 보내놔요. 저런 뻔뻔한 사람들은 다이렉트로 말해 알아먹을 듯해요. 저는 세제랑 락스가 너무 무거워서 다음날 가지러 가야겠다 하고 놔두고 다음날 갔더니만 다음 세입자 가족이 와서 입주일도 안 됐는데 내가 사놓은 락스로 화장실 청소하고 있었어요. 어이가 없는 게 아직 내 계약일자가 남아있는데 나한테 말도 없이 들어와서는. 부동산 아저씨 진짜 뒤집어버리고 싶었는데. 다음 사연입니다. 눈 오기 전 일입니다. 친구랑 저는 같이 살고 있습니다. 항상 음식을 만들어 먹던 배달을 시켜 먹던 비용을 반반 부담했습니다. 만약 안 먹는다면 제 것만 주문하면 되니 친구는 돈 안 내고요. 이번에 있었던 일은 조금 다릅니다. 제가 친구보다 1시간 정도 먼저 퇴근해서 집에 와 있었고 1시간 뒤에 친구가 왔습니다. 저는 퇴근해서 이래저래 일 보다가 친구 와서 같이 저녁을 먹을 겸 배달 어플을 켰는데 친구가 위험 때문에 뭐 별로 안 당긴다면서 편의점에서 사온 죽을 먹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제 것만 주문하려 하는데 대뜸 거기 뭐 파는데? 대신 시켜줘. 돈 줄게. 랍니다. 그리고 배달이 와서 먹으려는데 친구가 갑자기 생각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저는 제 것만 시켜도 되는 걸 굳이 친구 것까지 시켰구만. 안 먹을래. 그럼 냉장고에 넣어놓을 테니 내일이라도 먹어. 그리고 돈 줘. 안 먹었는데 왜 내가 돈을 주냐? 내일도 안 먹을 거고 그냥 먹고 싶지 않아진 음식값을 내가 왜 내야 하냐? 라면서 화를 내더군요. 친구가 시킨 음식은 제가 못 먹는 음식이어서 저는 먹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친구는 끝까지 돈을 줄 수 없다 하고 저는 달라고 하는데 돈을 받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저는 집에 일이 있어서 당분간 본집에서 출퇴근합니다. 친구도 본집에 있다가 간만에 와서 있었던 일입니다. 댓글입니다. 먹든 안 먹든 그건 네 자유인데 돈은 내야지. 식당 가서도 음식 시켜놓고 먹기 싫어지면 돈 안 내냐? 앞으로 너 돈 안 주잖아. 네가 알아서 시켜 해요. 아무리 뭐라 해도 안 줄 것 같은데 앞으로 개무시하면 됩니다. 도라이 아냐? 이참에 룸메 정리해요. 친구가 좀 모자란 사람인가요? 지가 시키라고 했으니 당연 돈 받아야지. 냉장고에 있는 음식은 친구 몫이고 돈 안 주면 나중에 친구가 오더할 때 똑같이 해봐. 어떻게 나오나? 친구 못 먹는 음식으로. 당연히 룸메가 돈을 내야지. 본인이 시켜달라고 해서 시킨 거고 먹고 말고는 룸메 마음이지만 돈은 지불해야지. 룸메 본인이 직접 배달시키고 나서 음식 왔는데 안 먹고 싶으니 가져가세요 하면 돈 안 내는 건가?
본인이 시켜달라고 했으니 돈을 줘야지. 살다 보니 상식과 예의가 없는 사람이 있더군요. 저도 그런 상황에서 어릴 때는 순진해서 그냥 내가 내고 어른이 돼서는 그냥 내가 좋은 게 좋다고 베푼다 생각하고 냈었는데 과연 그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좋게 보는 게 아니라 계속 호구로 생각할 거니까요. 어른이 돼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 상대 안 하고 같이 안 사는 게 정답입니다. 그런 사람 참 이기적이고 불쌍하네요. 빈집일 때 뭐 훔쳐갈 수 있으니 비번은 바꾸세요. 생활비, 공과금 등 정확하게 제하고 주세요. 증거가 없으면 유도하는 질문을 먼저 해서 녹음해놓고 제하고 준다고 하세요. 인성 더러운 인간하고 엮인 것 같네요. 대화할 때와 내보내는 날은 남자가 같이 있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막말하는 인간이어도 남자가 있으면 함부로 행동 못하겠죠. 보증금 정확히. 님이 낸 거 잘 계산해서 딱 맞춰서 정확히 계산하시고 저런 친구는 그냥 버려요. 님한테 필요 없는 폐만 끼치는 사람이에요. 마무리도 정확히 잘 하시길. 절대 집 비우지 마세요. 비울 거면 친구 짐 싹 싸서 본가로 보내시고 비밀번호 바꾸세요. 사람이 한번 밑바닥 보이면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끝이 좋지 않은 경우 마무리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공과금 등 계산해서 친구가 낸 돈에서 제하고 돌려줄 금액 확실히 계산하시고요. 그 금액 돌려주는 날 친구가 짐 다 빼는 거 확인한 후 해주세요. 비번은 짐 빼고 돈 주고 난 후에 곧바로 바꾸시고요. 이런 건 게으름 부렸다가 꼭 후회할 일이 생기니 조심하십시오. 짐 뺄 때 꼭 같이 계세요. 공동 물건이나 쓰니 물건도 다 가져가래인 것 같은데 그 친구 백수 주제에 배달 음식은 왜 시켜 먹으려 하는 거? 앞으로 자취는 혼자 하고 거지들은 제때 손절해라. 거지들하고 엮이면 3대가 고생한다. 저 친구 인성 보니 빈집으로 있으면 물건 다 털어가고 집도 더럽게 만들어 놓고 거지들도 데려와서 술판 버릴 거고 빈집이라고 떠들어대며 무슨 짓 할지 모름. 애초에 왜 저런 쓰레기를 집에 들였어요? 저 정도면 평소에도 잘 보였을 건데. 인생 교훈 얻었다 생각하시고 저 사람이 쓴 생활비, 식비, 생필품, 공과금 전부 정확하게 계산해서 일일이 정리하긴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거 다 제해서 주세요. 그렇게 하면 지가 보탠 보증금 중에 얼마를 돌려받을지는 모르겠네요. 제 생각엔 하는 거 보니 보증금이 안 남아있거나 더 돌려줘야 할 수도. 여튼 저런 거짓 깽깽이들은 상대하는 거 아니고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웬만하면 혼자 사세요. 양심 있고 생활 방식 맞는 사람 찾는 거 하늘의 별 따기임. 특히나 저런 인간 걸리면 답도 없음. 꼭 다 제외하고 주세요. 비번은 바로 바꾸시고 짐은 며칠까지 가져가지 않으면 바로 착불 택배로 보내버리세요. 양심이 없는 것 같은데 공용 물품이나 자기 물건 아니라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켜달라는 음식도 안 먹으니 돈 안 주는데 살다 그런 짓은 처음입니다. 돈도 없고 염치도 없고 착하지도 않은 사람은 가까이 두거나 사정 봐줄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보증금을 줘도 물건을 맡아줘도 님은 이미 나쁜 사람으로 찍혔거든요. 호구 그만 잡히시고 비밀번호부터 바꾸세요. 쓰니 공간에 남이 오는 거 싫다고 하시고요. 예전에 친구랑 같이 살았던 때가 생각나네. 저도 친구랑 같이 살았던 적이 있는데 그때 보증금 제가 다 내고 친구가 자기 100만원 밖에 없다면서 자기가 힘든 시기라며 사정해서 그거 받고 같이 살았죠. 거실, 방, 화장실, 부엌, 다용도실 한 개씩 있는 그런 구조인데 친구가 처음에 자기는 거실이 좋다고 거실에서 자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죠. 근데 문제는 새벽 내내 보지도 않는 TV 틀어두고 노래도 틀고 부엌에서 바스락거리고 자다가 뭐 떨어지는 소리에 깨고 심지어는 밤에 너무 시끄러우니까 아래층에서 소리 좀 줄여달라고 올라왔죠. 그래서 친구한테 얘기를 하니 그 친구가 미안하다고 할 줄 알았는데 뭘 이런 걸로 유난이냐고 아래층 아주머니를 욕하는 겁니다. 그때 느낌이 왔죠. 망했다는 걸. 저도 시끄러워서 매번 거실로 나가서 좀 조용히 하라고 말하고 친구도 듣다 스트레스였는지 그럼 저보고 거실에 나와서 자라고 자기가 방으로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이게 시작이었어요. 냉장고도 각자 식비 부담이라 각자 먹을 걸 사서 넣어두는데 제가 윗칸, 친구가 아래에 있는 칸을 사용하면 퇴근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자꾸 비엔나가 줄고 파가 줄어있고 저도 예전에 돈 좀 아껴보겠다고 친구랑 같이 살았는데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면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1년도 못 살고 제가 나가는 걸로 하고 아예 연락 끊고 살고 있어요. 그때 제가 전세보증금 다 내고 계약한 집에 그 친구가 들어와서 걔는 월세 개념으로 살았는데 계약 해지하고 이사 가려고 하니까 자기는 그럼 어디서 사냐며 자기가 그동안 낸 돈을 보증금이라고 계산해서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걔가 낸 건 공과금 절반과 월 생활비 20만원이 전부인데 말이죠. 살면서도 설거지 한 번을 안 하고 제가 해놓은 그릇에 밥 먹고
남자친구 데려와서 요리한답시고 주방 어지르고는 치우지도 않고, 한 번은 야근하고 집에 오니까 주인 아주머니가 난처한 얼굴로 현관문 앞에 계시길래 놀래서 무슨 일 있냐고 물었더니 처음에 음악 소리가 너무 크길래 내려와 봤더니 비명소리 같은 게 들려서 신고를 해야 하나 하고 서성거리고 계셨다길래 문 열고 들어가 봤더니 온 집안은 난장판이고 소파 위에 올라가서 소리 지르면서 걔들 친구들이랑 콘서트 영상 보고 있더군요. 주인 아주머니가 무슨 사건이 난 게 아니라 다행이라면서 그냥 가셨는데 제가 다 창피하고 화도 나고, 그래서 방 빼고 나가랬더니 안 나간다고 버텨서 그냥 이사를 가기로 했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서 그 뒤로는 혼자 삽니다. 진짜 친한 친구라도 같이 사는 건 싫어요. 후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실 줄 몰랐는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도 이글 봤습니다. 자기 거 배달비를 저한테 계좌로 보내놓고 톡으로 재수없는 년이라고 하더라고요. 더 상대하기 싫어서 그냥 답 안 했어요. 집 문제 관련으로 친구가 이딴 일로 부딪힐 바엔 자기가 나가겠다고 해서 나가라 했습니다. 아픈 친구를 왜 내쫓냐고 하시겠죠? 둘이 사는 이 집 100% 중에 80%를 제가 냈습니다. 친구가 한동안 퇴사하고 쉬면서 백수로 쉬는 동안 돈이 없다고 울고불고 난리쳐서 제가 그냥 바보같이 부담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친구가 나가는 게 맞겠죠? 나간다는 친구가 보증금의 일부를 자기한테 달라는데 원래대로라면 주는 게 맞지만 여태 제가 지불한 금액들을 생각하면 또 그러기 싫고 막막합니다. 그리고 댓글에 친구가 아픈데 챙겨주지는 못할 망정 너무하다는 댓글이 보여서 말씀드릴게요. 저도 위가 안 좋은 적이 있었습니다. 재작년 19년도 여름에 위경련으로 힘들어서 한 달을 끙끙 앓을 때 친구는 자기 회사 친구 데려와서 술 마시고 놀았습니다. 제가 그때 너무 힘들어서 조용히 좀 해달라는 말에 욕을 하고 자기 친구랑 나갔습니다. 저보다 더 했죠. 친구가 위염으로 고생하는 동안 저 죽도 끓여주고 다 해줬습니다. 물론 친구는 불편했는지 편했는지 모르겠지만요. 같이 살면서 부딪히는 거라곤 거의 없던 저희가 이렇게 배달비로 싸우니 분명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을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해봤지만 없더라고요. 친구도 이딴 일로 싸우는 자기도 나도 한심하다 했고요. 친구가 당장은 집을 못 구하니 집 구하는 동안 집만 집에 맡겨놓고 본집에서 출퇴근한다고 합니다. 저도 당분간은 본집에서 출퇴근해야 할 것 같아서 자취집은 빈집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친구랑 같이 안 살려고요. 친구가 주문한 음식은 버렸습니다. 아깝지만 먹을 수가 없으니 그냥 버렸습니다. 집 비밀번호 어제 저녁에 바꿨습니다. 보증금, 공과금 다 받을 예정이고요. 생활용품은 친구가 자기 물건은 만지지 말고 내버려 두라면서 주말에 제가 보는 눈앞에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다들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빠랑 대화하면 현실 감각이 없는 게 뼛속까지 느껴지는 답답함에 이렇게 글을 써요. 전 올해로 25살 취준생이에요. 작년 제가 졸업하기 전부터 아빠가 우스갯소리로 결혼을 꺼내셨는데 올해 들어서 갑자기 이만하면 많이 키웠다면서 좀 진지하게 결혼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을 어떻게 돌봐야 되고 가정적인 거는 어떤 거고 하면서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지만 매번 이렇게 말 듣는 것도 짜증이 나서 그냥 말했어요. 나는 비혼주의야. 아내로 사는 거야 상관없지만 누군가의 엄마나 며느리로 사는 게 나는 싫고 아직 그러고 싶지도 않아. 아직 내 인생도 살아보지 못했고 취업도 못했는데 결혼 얘기 더는 꺼내지 마. 라고 했더니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해보면 다르다. 손주 낳고 사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 이런 말로 비혼인 저를 설득하는데 질리다 못해서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그 자리에서 얘기했어요. 내가 말이 좋아서 비혼이지 사실 나는 결혼을 못하는 거야. 누가 날 데려가겠어? 짜증이 나서 결국 제 속에 있는 말을 내뱉었어요. 저희 부모님 올해로 61살이세요. 엄마는 아파서 고정비로 약값과 병원비가 나가고 아빠는 한 달에 200 후반 정도 버는데 이것도 4년 뒤면 퇴직이에요. 전 아직 취업도 못했고 설령 취업을 한다고 해도 월급이 매년 쑥쑥 오르는 것도 아닌데 아빠까지 퇴직하면 저희 집은 제 월급이랑 아빠 연금에 기대어서 아파트 대출 갚고 카드비 갚아야 해요. 두 분 저축한 것도 없고 저한테 물려줄 재산 하나 없어요. 오히려 제가 월급 받으면 다 빚 갚는 데 써야 해요. 그럼 저는 60 넘으신 부모님 부양도 하면서 결혼을 하려면 결혼자금까지 모아야 하는데 결혼자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적어도 상대방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모아야 하는데 그게 쉬울까요? 막말로 두 분 사정에 저 결혼하면 집안에 드릴 가전 하나 못 사요. 운이 좋아서 절 너무 사랑하는 남자와 집안 어르신들 덕분에 뭐만 간다고 하더라도 그럼 제 집에는 엄마 아빠 두 분만 남는 건데 노인 둘이 살면서 뭐 어떻게 생활을 하겠어요.
결혼을 한다고 해도 제가 애를 낳으면 직장 못 다닐 확률이 높고 그런 상황에 두 분이 아프면 저는 남편 주머니에서 돈을 가져와서 내야 하는데 어느 누가 저를 반기겠어요. 근데 결혼이라뇨. 말을 하다 보니까 너무 화가 나서 저렇게 다 얘기했어요. 두 분 직업도 없고 노후자금도 없고 부양가족은 외동딸인 나 하나뿐이면 어느 집안이 나 좋다고 며느리로 데려가고 제 아들 주고 싶겠냐고. 돈 못 모은 건 엄마 탓이라고 하는 아빠한테 그랬어요. 아빠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거는 엄마가 새벽에 식당 일을 해서 가능했던 거라고. 그 대가로 지금 엄마가 아픈 거라고.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말버릇이 싸가지 없다 너. 지지 않고 말했어요. 싸가지 없게 키운 게 누구냐고. 제가 말이 심했다면 그래요. 말을 하다 보니까 저도 감정이 격해졌겠죠. 그치만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제가 아들이나 딸이 있다면 이런 집안에 시집 보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야말로 고생길이 훤히 열린 거잖아요. 정말 아빠는 결혼에 대한 현실 감각이 너무 떨어져요. 무슨 옛날처럼 서로의 마음만 있으면 역경을 이겨내고 결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답답해요. 답답한 마음에 그냥 주저리 써봤어요. 긴 이야기였는데 다들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댓글입니다. 어차피 한 번은 했어야 할 말이었어요. 아버지 입장에서야 본인 치부 콕콕 집으며 말하니 싸가지 없단 말밖에 할 말이 없겠죠. 본인의 무능력을 인정하긴 싫으니 뭐 어쩌겠어요. 아빠가 미친 것 같은데요? 25살 대학 갓 졸업한 취준생에게 연애도 아닌 결혼 얘기라뇨. 거기다 남편 잘 내조하는 법 이런 거나 알려주고 있고 한심하기 짝이 없네요. 막말로 님이 하신 말씀처럼 부모님을 부양할 사람이 님밖에 없고 노후 대비도 안 된 부모님 딸린 사람을 누가 결혼 상대로 생각할까요? 부모님이 결혼 자금이나 대줄 수 있어서 하는 말이냐고 물어보세요. 결혼 말 쏙 들어갈걸요? 님이 싸가지가 없는 게 아니라 님 아빠가 이상한 거예요. 세게 나가시는 게 맞습니다. 아빠 말대로 결혼한다고 하면 혼수는 얼마 해줄 수 있어? 요새는 이 정도는 해가더라. 이렇게 물어보세요. 결혼 말 들어갈 것 같은데. 어린 나이인데 똑 부러지네. 나도 결혼 생활 1도 없는 사람인데 능력 없는 아빠 때문에 비혼인 이유도 있음. 노후 대비 안 되어 있는 거 진짜 생각 이상으로 자식한테 민폐더라. 엄마랑 내가 벌면 뭐해. 젊을 때 막 살고 저축 하나 해놓은 거 없고 집 대출이라도 없다면 몰라. 그거 고스란히 내 몫이 돼서 내가 갖고 있는데. 참 오랜만에 얘 비번 찾아 로그인까지 하며 댓글 단다. 우리 아버지가 그랬지. 정작 아빠는 백수로 집에서 몇 년째 놀고 있으면서 돈 벌러 한여름에 뜨거운 기름 앞에서 일하러 나가는 엄마를 나보고 마중 나가라길래 시험 얼마 남지 않아 공부해야 한다고 했더니 싸가지 없다고 화를 냈지. 나도 화가 나서 다른 능력 있는 아빠들은 엄마 일하러 안 내보내지 않아? 그럼 아빠가 이래. 라고 한 순간 눈앞이 번쩍했고 난 고막이 나갔다. 그 후로 말을 안 섞고 살았지만 그 인간은 내가 고등학교 졸업을 하자마자부터 얼른 시집가서 남편 등골을 빼먹으며 친정에게 돈을 갖다 바치길 바랬고 난 독신으로 살 거라고 했지. 내 남편 될 사람도 남의 집 귀한 아들인데 무슨 죄가 있겠니? 결국 지금 나는 너무 착한 남자 만나 결혼해 새 아이 낳고 남부럽지 않게 잘 살고 있고 엄마는 이혼했어. 자식한테까지 거지군성 부리는 그딴 놈이랑 안 사니까 엄마도 나름 집 한 채 정도 살 만큼 돈 모으셔서 잘 살고 계시고 자식한테 손 안 벌리고 사신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며 우리 남편이 엄마한테 참 잘하고 산단다. 아빠라는 그 꼰대 밑에서 살았다면 나도 결혼 못했거나 했어도 곧 이혼했겠지. 너에게 어떻게 하라는 건 아니고 그냥 이런 삶도 있다고 얘기해주는 거야. 선택은 너의 몫이고. 그치만 현실을 말한 용기는 정말 장했고 싸가지가 없다는 말은 자신의 치부가 드러난 부끄러움을 덮기 위한 말뿐이라는 걸 알아둬.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너의 자존감과 인생을 짓밟고 있으며 앞으로도 평생 그러리라는 걸. 나이도 어리신데 똑 부러지네요. 어리다면 한참 어린 나이인데 부모님이 철이 없으셔서 그 스님이 철이 더 들었나 봐요. 취업하시면 열심히 돈 모으시고 독립하세요. 부모님 빚 생각하다간 내 인생까지 힘들어져요. 부모님 빚은 스스로들 알아서 하시겠죠. 외동딸, 제 인생 잘 꾸려나가는 것만으로도 효녀입니다. 도대체 어른들은 키움값을 받겠다는 마음을 왜 품을까? 진짜 부자들은 갚으려 하지 마라. 너 잘하는 동안 다 받았다. 라고 하던데 이 글 보고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없는 사람들이 없는 티는 내기 싫고 남들 하는 만큼은 다 누리고 싶어서 자식들 둘이 운운하며 그럴듯한 말로 이거저거 해야 한다고 하는 거 정말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극혐이다. 좀 솔직해졌으면. 저희 아버지 59이고 지금 전 29이에요. 늘 엄마는 시집 이야기 조금 꺼내시더라도 저희 아버지는 일절 시집 이야기 안 하세요. 항상 저한테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결혼해도 안 늦다. 결혼은 선택이야.
아빠는 남편 뒷바라지하며 사는 딸이 아니라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면서 그 수많은 아버지 친구들 딸 청첩장이 날라와도 일절 한마디 안 하시고 조용히 결혼식만 다녀오세요. 저희 엄마가 오히려 이제 좀 가야지. 하시지. 절대 아버지 말 듣지 마세요. 결혼은 그렇게 쉽게 성급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돈을 벌더라도 월급을 다 가정에 주지 말아요. 키워주신 건 감사하지만 이제 쓴이도 벌어서 자기 삶 살아야죠. 그 외의 몫은 아버지 어머니가 할 일입니다. 썰닭입니다. 첫 번째 사연은 탈모 이야기네요. 탈모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결혼 예정인 예비 신부에게 말 안 한 거는 잘못한 것 같아요. 예전에 어디서 봤는데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여자들이 결혼 기피하는 순위가 1등 키 작은 남자, 2등 범죄자, 3등 대머리 였던 것 같아요. 저도 머리숱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서 나중에 가발 쓰려고 해요. 전화번호가 뭐였더라? 1588에 모발. 두 번째 사연은 아줌마가 이상한 사람이네요. 뭘 다 달라고 하는지. 근데 당근마켓 진짜 좋더라고요. 거울이 없어서 거울 사려고 보는데 당근마켓에서 10,000원에 샀어요. 거의 새거. 원래 몇만 원 줘야 되는 것 같던데. 나중에 이사갈 때 10,000원에 내놓아도 바로 팔릴걸요. 세 번째 사연은 이것도 친구가 많이 이상해요. 답 없어요. 자기가 시키래서 시켰는데 안 먹었다고 돈 안 준다는 건 말이야 방구야. 누구인가? 지금 누가 배달비를 안 줬어? 네 번째 사연은 아마도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따님이 결혼 일찍 하길 바라시는 것 같아요. 따님 입장에서는 집에 도움도 드려야 되니까 답답하시긴 하겠네요. 왕갈비로 4끼 먹었어요. 어떻게 내 끼를 먹어?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처음에 먹고, 데워 먹고, 비벼 먹고, 당면에 먹고.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누구인가? 지금 누가 구독하기 안 눌렀어? 구독하기 눌러주세요.